이 운명이라는 건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바뀔 게 없어요. 운명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데 제가 노력해봐야 뭐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누가 제 채널의 어느 영상에다가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운명은 다 정해져 있다. 안 바뀐다. 이런 류의 내용을 적어놓은 걸 보고 오늘 이렇게 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분위기도 한껏 잡았죠. 이 운명, 과연 정해져 있는 걸까? 아니면은 바꿀 수 있는 걸까?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여러분과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운명에 대한 생각은 과연 어떤지, 뭐 경험이라든가 나의 생각을 한번 자유롭게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제 스토리를 하나 좀 공유하려고 해요. 개인적으로 이 스토리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벤츠 S클래스와 페이지 리어카. 제가 2010년도에 전역을 했어요. 군복무를 마치고 학원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어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쳤는데 하루는 이제 영어학원에 출근하려고 버스 정류장에 가고 있었어요. 터벅터벅 걸어서 가고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 다다를 때쯤에 폐지를 잔뜩 실은 그 리어카를 끌고 어떤 할머니께서 약간 오르막길이었는데 그 길을 이렇게 낑낑 올라가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마침 그 앞에 벤츠 중에서도 최고 세단, 최고 등급이 S클래스죠. 그 S클래스가 물 흐르듯이 그냥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이렇게 크로스돼서 지나가는 겁니다. 리어카, 폐지를 잔뜩 실은 리어카와 할머니, 그리고 벤츠 S클래스 싹 지나가는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런 특별할 게 없는 광경이죠. 근데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화두를 던져줬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왜 누구는 벤츠 S클래스 최고 세단을 타고 가고 있고 왜 누구는 폐지가 잔뜩 들은 리어카를 끌고 있을까? 물론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할 것이다. 폐지를 끌고 있는 할머니가 덜 행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저는 그 어떤 행복의 여부를 떠나서 왜 누구는 돈을 많이 벌고 누구는 성공을 했고 누구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가? 그런 하나의 어떤 생각이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거예요. 이 성공한 사람은 똑똑할까? 아니면 원래 집안에 돈이 많았나? 배경이 좋아서 그런가? 아니면 운이 좋은가? 타고났나? 뭐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이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내 운명은 어떻게 되지? 나는 앞으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을 엄청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과연 운명은 정해져 있고 나는 이 운명대로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벤츠 S클래스와 폐지 리어카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이 두 번째는 웅덩이의 이야기입니다. 웅덩이가 있어요. 이제 물이 가득 차 있는 웅덩이가 있는데 비가 내린다면 과연 이 웅덩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가득 물이 차 있는 웅덩이 비가 막 쏟아져 내리면은 이 웅덩이는 당연히 넘쳐 흐르겠죠. 왜냐면 물이 가득 차 있는데 비가 내리면은 물이 넘치는 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운명이죠.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한 순리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빠져 있다고 봅니다. 바로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 분담. 만약에 이 가득 물이 차 있는 웅덩이에 뚝을 옆에 이렇게 쌓는다든가 아니면 도랑을 판다든가 또는 이 물웅덩이를 조금 더 깊게 판다든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넘치지 않거나 또는 깔끔하게 물이 넘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결과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거는 단순히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운명을 바꿀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책임 분담의 이야기를 함께 가지고 나갈 거예요. 과연 나는 내 인생의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까?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운명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의 총합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인생의 요소가 있죠. 뭐 나의 성별도 있고 나의 부모, 나의 가족, 내가 태어난 나라 이런 것들은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태어난 시간도 있을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나한테 이미 주어진 요소들의 총합이 결국 운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나는 왜 이 집안에 태어났지? 나는 뭐 왜 이렇게 생겼지? 나는 왜 한국에 태어났지? 등등 자신한테 이미 주어진 요소, 바꿀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운명을 탓해요. 다 정해져 있어. 노력해도 안 돼.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 정말 내가 삶을 개척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결과가 크든 작든 빌 게이츠처럼 대성을 하든 아니면은 조그마한 가게를 하지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든 간에
자신의 삶에서 뭔가 만족을 찾고 성공을 거뒀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운명,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한테 주어진 환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운명에 대해서 탓하는 게 아니라 내 책임을 다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한쪽 문이 열린다.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기회라고 하죠. 내가 주어진 환경은 비록 이렇지만 뭐 A라는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자신의 어떤 B, C, D 이것저것 자신의 책임 분담을 더함으로써 물기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웅덩이에서 도랑을 파거나 뚝을 판 것처럼. 그런 기회를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의 책임 분담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어떠한 기회가 오더라도 눈치챌 수 없고 어떠한 기회라고 하더라도 살릴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얘기가 뭔가요? 운명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내가 노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들어오시는 질문이 이거예요. 아니, 그래. 인정해. 열심히 해서 바뀐다는 말, 그래, 나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더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 게으르지 않고 진짜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 힘들게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왜 결과가 이렇지? 호랑이는 고기를 먹어야 되고요. 씨앗은 자신이 잘 클 수 있는 흙에 뿌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두 개 다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디에서 최선을 다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잘 클 수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무럭무럭 자라지, 내가 맞지 않는 환경,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있는데 열심히 하면은 잘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서쪽인데 아무리 동쪽으로 열심히 가봐야 내가 가고 싶은 곳에서 멀어질 뿐입니다. 과연 나는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클 수 있는 환경이 있는지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운명을 개척한 사람들은 이 환경을 잘 이용했다고 했죠. 그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조성한 환경 위에서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을 겁니다. 자, 여기에 되게 좋은 예가 한 가지 있는데, 마이클 조던 아시죠, 여러분? 마이클 조던이 어떤 분야의 최고였나요? 농구의 황제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마이클 조던이 한때 야구 선수로 활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 1994년도인가 그랬을 건데, 시카고 화이트삭스라는 그 구단에서 마이너리그 선수로 한 1년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잘 안 됐을 거고, 다음에 다시 이제 시카고 불스로 돌아와서 다시 좋은 성적을 내기 시작하는데, 요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열심히 살지 마세요라는 그런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게 기본 전제 조건이긴 하지만 맞는 환경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고 거기에 맞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운명이라는 것은요, 한자를 보게 되면 움직이다 할 때 그 운자가 들어갑니다. 운동할 때 운. 그러니까 명, 이 삶이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숙명이라는 것은 반대로 머무를 숙자를 써요. 숙박할 때 숙자. 이 숙명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이제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운명과 숙명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운명이라는 것은 자신이 하는 어떤 책임,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맞는 환경에서 책임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영상의 초반에 제가 이야기했던 웅덩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웅덩이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비가 내릴 때 넘치는 것은 숙명이에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운명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웅덩이를 더 깊게 파거나 도랑을 파거나 뚝을 쌓거나 해서 다른 방향으로의 운명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이 책임 분담을 다했을 때, 나의 책임을 다했을 때, 그리고 내가 클 수 있는 환경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운명이다. 될 사람은 되게 돼 있다. 안 될 사람은 어떻게든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운명이 정말 정해져 있는 운명인지 뭐 숙명인지 그런 걸 다 잊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개발할 수 있는지, 저는 거기에 여러분이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내가 선택권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가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돼서 개척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미 모든 게 다 정해져 있고 이미 다 모든 게 답이 나와 있으면 그것만큼 또 억울한 게 없잖아요. 저는 그러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가지고 원하는 길을 가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 내용을 마음속에 항상 새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항상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 생각을 여러분과 공유를 했고, 이 말이 정답이냐 아니냐의 여부라기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개척해 나간다, 노력으로
이 방향성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지금 엔제네스 아카데미에서는 여러분의 커뮤니케이션 스킬뿐만 아니라 이 자존감까지 함께 높여줄 수 있는 자존감 커뮤니케이션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주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 아래 내용란에다가 남겨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됐다고 하신 분들은 라이크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또 앞으로 올라올 콘텐츠가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도 해주시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빠르고 편하게 콘텐츠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유익한 콘텐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